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8월 7일 목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 오늘 지금 제가 약간 몸살에 열 기운이 있어가지고 조금 소리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오늘 장은 아침에 흔들고 다시 또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결국 올라오면서 마감했고요.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반도체 관세 100% 부과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은 미국 상호 관세 발효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가 됐고요. 야간 선물은 0.34% 상승했고 그 사이 외국인은 선물을 687억 매도했었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로서 0.44% 상승 출발 후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0.81% 상승 마감했습니다. MSCI 분기 리뷰 발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8월 8일 새벽 6시 정도 됩니다. 중국 수출입 동향, 독일 산업 생산 수출입 동향 발표가 있는데요. 중국 수출입 동향은 이미 발표가 됐죠. 7월 수출액은 3,217억 8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45조 5천억 원 정도로 작년 동월 대비 7.2% 증가했고 전망치 5.4%와 전월 5.8%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7월 수입액은 2,235억 4천만 달러로 약 309조 5천억 원 정도로 작년 동월 대비 4.1% 증가했고 전망치 마이너스 1%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교역 규모가 더 커졌죠. 그 다음에 영국은 경제 성장 둔화와 관세 부과에 대한 타격을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4%로 0.25%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진의 투표 결과는 5대4로 박빙이었습니다. 미국 뉴욕 연은 소비자 기대조사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 연설과 30년물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25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했고요. IT캠이 신규 상장했는데 공모가 16,100원 대비 92.86% 상승한 31,050원에 마감했습니다. 8월 6일 블록딜 옵션 거래대금 현황은 콜옵션 80억으로 평균 이하, 풋옵션 51억으로 평균 이하로 다시 소강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은 본주 90만 주와 우선주 12만 5천 주를 신청해서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9월 미국 금리 인하 확률은 91.2%로 전일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소식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 후 재판매해서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취한 인도에 25% 추가 관세를 적용하여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언급했으며 50%의 추가 관세는 21일 내로 발효하기로 했고 인도는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부당하다며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과 같이 미국 내에 생산을 하는 기업을 제외하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 회로와 반도체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애플은 미국의 1,000억 달러 추가 투자를 발표하며 주가가 5%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서 추가 투자 유도를 진행했습니다. 대만 당국은 반도체 관세에 대해 TSMC는 면제받을 것이라고 발표하며 대만 증시는 2%대 상승했고 우리나라도 반도체 관세가 100%든 200%든 관계없이 최애국 대우를 받아 15%를 받을 거고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언급하면서 장 초반에 빠르게 밀리던 시장은 다시 올라오면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대만과 우리나라 모두 상세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은 채 트럼프 정부의 확언 없이 각자의 입장을 발표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대한 확언이 나올 때까지는 100% 확정할 수 없을 겁니다. 새벽 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혹시나 언급이 된다면 주가에 출렁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연내 1, 2회의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둔화를 방어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수일대로 미러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러시아 쪽에 발표가 있었고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3자 회담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내용과 그다음에 파생반 텔레그램 혹은 이제 구독자 텔레그램에도 일부 언급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 전날 3.9%의 저진폭으로 묶어두며 횡보한 것을 고려하여 오늘은 상대적으로 거친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 될 수 있다고 미리 어제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아침부터 갭 상승 후 몇 차례 흔드는 방식으로 변동성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의 위클리 옵션 보유 손실 구간은 오전에 코스피 200 기준 430에서 435, 그리고 오후에는 431에서 435 정도로 유지되면서 진폭 자체를 크게 키우지는 않았고, 반도체 관세 부과에 대해 상대적 반사이익을 고려한 채 시장은 기대감에 상승해서 마감했고, 결제 시 월요일처럼 개인들의 매수 구간을 살짝 살려주며 435를 넘어서 마감했고요. 연속적으로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위클리 435 콜옵션을 죽이지 않았고 다만 조금이라도 살려주면서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은 종가의 손실금을 크게 회복해서 종합적으로 위클리 옵션에서 거의 손실을 보지 않은 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후반부에 들어왔던 왕개미 콜옵션에 대한 타임라인입니다. 어제 오버나이트 했었죠. 한 40억대 이상 들어와가지고 9시 9분, 일단 초반에는 여기 갭 상승에 여기서 들어왔으니까 요 정도까지 한 40% 이상, 40% 정도의 수익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청산이 없었어요. 왕개미콜은 여기서 그냥 홀딩으로 갔는데 그게 손실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근데 이제 보유를 하더라고요. 대신에 선물 매도를 좀 진행한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9시 35분에는 왕개미 콜옵션 수량이 유지된 채 다시 수익 전환이 됐다라는 말씀드렸고요. 다시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에 10시 4분에는 왕개미 콜옵션 수량이 일부 축소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 10%의 물량 정도만 축소됐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시 들어오는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이후 소폭 추가 매수 뭐 또 추정됩니다만, 이거는 이제 이 옵션을 가지고 왕개미 어제 들어왔던 그분만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 선물 매도가 이때 같이 축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큰 미결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마감했고요. 개인의 24억 콜옵션 매도는 여기 24억이 나온 것은 437.5 콜옵션 이상의 외가 콜 매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온 거라고 봅니다. 누적 물량은 아직 200억대 이상의 콜 매수 물량이 개인들 쪽에서 존재하며, 이는 8월 1일 급락장에서 이미 크게 하락해서 반토막 정도 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미 손실이 발생한 거죠, 꽤. 또한 아침에 급락으로 흔드는 과정에서 개인들의 일반적인 성향과 달리 하락 방향으로 선물 매도가 1천억 이상 발생한 것을 고려하여, 자, 요겁니다. 개인들의 선물 매도가 여기 내려오는데 여기서 같이 내려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이렇게 내려온다면은 보통 콜옵션을 사면서 선물도 매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누군가 같은 결을 시장의 결대로 매도를 크게 늘렸던 거죠. 이게 한 1,000억대 이상 잡혔어요, 순간적으로. 물론 혼자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2,000억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꽤나 많은 금액이 의도적으로 시장을 눌러서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약 1,000억 이상의 매도 물량은 왕개미의 콜옵션에 대한, 이제 콜옵션이 손실이 나니까 거기에 대한 해지 물량, 해지 포지션을 좀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기도 하고요. 그거 아니면 다른 슈퍼개미 큰손급 개인의 매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확인할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거래 추이상 대중성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 정도의 규모로는 개인들의 물량을 특별하게 크게 인식하지 않고 결국에는 어쨌든 개인으로 인식하며 해당 물량을 죽이는 방향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도가 잡혀 있으니까 시장이 떨어지지 않고 상승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끝까지 그 물량이 남겨져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그걸 벌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의 주요 포인트는 아래와 같이 삼성전자 7만원 싸움과 개인 선물 매도 물량 체크에 주목하자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개인 선물 매도 금액 변화 체크가 중요하고요. 삼성전자 7만원 싸움이 중요했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일 개인 수급은 결국 다시 양매수화가 진행되고, 결론은 개인이 진입했던 432.5 위클리 콜 등 콜옵션이 약간 유리한 상황으로 마감했습니다. 약간 이례적인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아침에 파생반에 어떻게 정리를 해드렸는지, 파생반 텔레그램 정혜원 교육반인 파생반에 계신 분들이 보는 텔레그램 채널 의 내용을 잠깐 일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시 28분에는 삼성전자 7만원 싸움이 치열하다는 언급을 드렸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시간대별로 필요한 내용들을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수 분봉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9시 30분에는 개인 선물 매도 금액 변화도 중요합니다. 개인 선물 매도가 1900억 선까지 늘어날 때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전에 방금 적은 글이 여기 9시 36분에 나온 글이죠. 그 다음에 확실히 어제 묶어두니까 오늘 만기일에 보다 더 거칠어졌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포지션을 9시 50분에 한번 파악을 했는데 몇 차례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는 빠르게 변화하고 거의 요 정도로 이제 균형을 맞춰 왔습니다. 외국인은 나이키 모양의 약간 상방 유리한 포지션, 외국인들의 수익이 발생했겠죠. 개인들 양매수 포지션 중에 그 끝자락 상승 요쪽으로 갔기 때문에 손실이 크게 나지 않고 수익도 아니지만 거의 손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좀 손실을 본 편이죠. 금융투자는 좀 내려오는 것을 내려와야 이제 이걸 손실을 피할 수가 있었는데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이제 아침에 변동성이 많이 발생하면 위클리 포지션은 자주 크게 바뀌는 것을 언급드렸고요. 근데 뭐 요 이후에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진폭이 크게 발생하진 않아서. 자, 그 다음에 10시 5분에는 개인 선물 대량 매도를 뒤집는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외국인 선물 매도 축소, 위클리 옵션 개인은 양매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0시 6분에는 방금 슈팅에 개인 선물 매도가 순간적으로 177계약 매수를 포함해서 축소되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연속성을 봐야 된다고 언급드리기도 했습니다. 연속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다시 빗각을, 제가 바로 이제 라이브 방송 때 이 빗각을 만들고 빗각을 그어두고 꺾일 때 여기서 또 한번 쇼타점이 나오는 것을 체크했었죠. 그 다음에 왕개미 콜옵션이 10시 4분봉에 소폭 축소돼서 이 물량이 10시 4분에 약 10%가량 축소된 것을 10시 17분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0시 42분에는 대통령실에서 미국의 이 반도체 100% 관세에 우리나라는 최애국 대우를 약속했기 때문에 실제로 100%가 부과되지 않고 15%일 거다라는 발표가 있어서 이 소식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회복했고요. 다만 미국 쪽에 확언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차후에 전해질 상세 내용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이제 언급드리고요. 이어서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 공부 시간은 장을 마치고 라이브 방송 후반부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오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장을 마치고도 한 4시 반에서 4시 40분 정도까지 평균적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카페 매매일지를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글을 가지고 리뷰하는 시간, 복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매하셨는지 보면서요. 오늘도 진행을 했는데요. 보면은 오늘 조금 특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여기 제가 뭐라고 적었어요? 공통 매도 타점을 참조해 보시자 말씀드렸는데, 여기 2번 달고 계신 분들이 오늘 5분이 올려주셨습니다. 2번 달고 계신 분들이 이제 파생반 정혜원 분들이죠. 데일리님 먼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딱 오늘 어차피 여러 가지 복잡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냥 아침에 요것만 먹으면은 오늘 목표 달성할 수 있었던 날이에요. 그냥 움직임이 컸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여기 떨어질 때 쇼타점, 그 다음에 돌릴 때 한 번에 딱 요 한 입 크게 드시고 끝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된 타점을 보시자는 거예요. 소신님, 파생반 소신님 보시면 자, 처음에 살짝 있었지만 트레이딩 있었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 여기서 풋옵션 들어가셔서 요 구간에서 청산을 하셨죠. 자, 이 공통된 구간이죠. 두 분 다.
그 다음에 원희님 보시면 여기 1번에서 숏 들어가시는 타이밍, 진입 타이밍 똑같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찌훈님도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먼저 여기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에 왔다 갔다 하다 결국에는 5번에서 비슷한 타점에서 숏 포지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슷한 타점을 공략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함께님 오늘도 퍼펙트한데요. 초반에 자 여기 시가 이탈할 때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세 잡을 때 반등 자세 잡을 때 수익 실현하고 요거 하나만 끝나도 사실 오늘 끝난 거예요. 그 다음 뒤로 매수 한 번 더 할 수 있었는데 뭐 그런 정도로 사실 끝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빚값 이탈할 때 아까 전에 여기 한 번 더 노려보자면 노려볼 수 있었죠. 지키면서 공통적으로 지금 생존 트레이딩을 공부하시는 분들 모두 다 동일한 타점을 공략을 했습니다. 네. 다른 사람도 같이 다 많이 보고 있는 타점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매일마다 복귀하고 리뷰하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날 이제 점검을 하고 가셔야 남는 겁니다. 그게 내공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직접 또 네이버 카페 들어오셔서 매매일지를 써 보신다면은 방송 마지막에 같이 이제 공부해보는 코멘트를 드리는 시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파생반에 이제 나중에 업로드가 그 부분만큼은 잘라서 업로드가 될 겁니다. 네이버 카페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구독하신 분들, 현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현재 영상에 댓글 보시고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신청하셔서 구독 인증하시고 신청하셔서 초대받고 합류하시면 됩니다. 그럼 구독자 텔레그램 방에도 초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체크 기준 라인 반복하고 있죠. 전고점 일봉으로 445부근 당연히 체크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437.5 위로, 여기까지는 위로죠. 437.5가 이제 여기 공간을 체크하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424.5는 이미 8월 1일 이후에 회복해서 넘어왔습니다. 411.6에서 409는 지난번에 가다가 말았죠. 그래서 아직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좀 그래도 돌아가면서 이거는 나중 일이 좀 되었습니다. 401에서 400도, 392, 383에서 385도 나중에 체크를 이제 조정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이제 단계적으로 체크를 해야 할 자리고요. 고가가 업데이트 된다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 결제 진행 과정 중 수급 현황 인데요. 1시 55분에 체크한 내용.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 손실 구간, 그 다음에 2시 47분에 체크한 내용 으로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됐고 두 번 연속 결제 종가 기준으로 대박이 출현했습니다. 월요일은 최대 7배 0.03짜리가 0.21로 결제됐고요. 425풋에서 오늘은 약 최대 6배 좀 안 되는데 6배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435 위클리 콜에서 개인 단독 매수 구간인데 0.06으로 종가에 동시호가에 진입해서 0.35로 결제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개인들은 요거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들였기 때문에 종가에 산 경우가 아니라면은 사실 그냥 겨우 회복만 되고 끝난 거죠. 위클리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평소에 잘 없는 거기 때문에 또 다음에도 이거 나오지 않겠나 하면서 베팅하면은 대부분 0이 됩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를 그렇게 해서 추정해 보면요. 일주일 동안 기 실현 포함해 가지고 외국인은 증권사 데이터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평균적으로 외국인은 27억 정도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가에 수익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은 약 2억 정도 손실을 보면서 종가의 손실이 이제 위에 콜 쪽에서 손실을 만회하면서 축소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크게 손실을 보진 않았습니다. 금융투자는 33억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종가의 손실이 추가되었습니다. 양매도 포지션인데 콜매도 쪽에서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다음 기타 법인 양 8억 정도 수익 가져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39만 주 매도했고요. 7만 콜옵션 미결은 2만 5천 계약으로 소폭 증가해서 유지되고 있고요. 콜옵션 매도자들의 손익분기가 뭐 바뀌지 않았다면 그냥 거래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7만 700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만 600원이니까 지금 구간에서 크게 올라가면은 콜 매도자들은 손실로 마감하겠죠.
5월물과 6월물은 외국인들이 미니 콜옵션 그리고 월물 콜옵션 매수 포지션에 주목을 하면서 콜옵션 전쟁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상승장이 나왔습니다. 선물을 제한한 채 7월물은 블록딜 콜옵션에 주목했었죠. 피델리티 펀드 중심으로 블록딜 콜옵션이 대거 매수되면서 그 이후에 큰 상승세가 만들어졌었습니다. 8월물과 9월물은요, 7월물 블록딜 콜옵션 물량 들어올 때 같이 좀 차월물과 차차월물로서 같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블록딜 콜옵션 및 이런 것들 체크해야 되고 미결 변화나 그 유지가 되는지 또 추가가 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약 200억 이상의 개인 콜옵션 매수, 이거는 이제 반토막이 났어요 사실. 그리고 특이 동향을 보인 삼성전자 7만 콜옵션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식 풋옵션에서 12,000계약 정도가 발생했는데요. 일부 주식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풋옵션 외가 계약이 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콜옵션은 상승에 대한 방어 의지를 갖고 있는 콜매도 포지션을 가진 쪽을 좀 주목하고 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한 이제 5거래일 남은 시점까지 미결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은 아마 웬만하면은 결제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1,073억 매수가 나왔고요. 외국인 9월물 단독 매도는 약 1조 4천억 정도, 장기 선물, 롤오버를 포함한 장기 선물은 매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2,073억 매도가 나오면서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22조 4,857억 원이 잡혔고요. 환율은 달러 선물 기준, 8월물 달러 선물 기준 1,379.5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습니다.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1,892억 매도했습니다. 장기 추세 비각 여전히 상승 추세로 월봉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변동성 지수는 3.88% 하락한 21.08로 마감을 했고요. 6월에 막혔던 자리를 저항 삼아서 8월 1일에 급등했다가 다시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압박이 완화된 시간이죠. 하단 지지라인에 근접하고 있고 절대 수치 20포인트 위에서는 언제든지 돌아서 진폭을 확대할 수 있는,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곧 그렇게 되면은 진폭이 확대되고 변동성이 폭발하는, 하방으로 폭발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변동성 지수가 올라오는 경우 그런 모습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